2023년 12월 20일 나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 안나푸르나를 만나기 위해 네팔 땅을 밟았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가이드 하르카 라이와 함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안나푸르나의 모든 트레킹 코스를 연계하는 그랜드 서킷을 끝내며 다음 목적지인 쿰부 히말라야 트레킹에 꿈을 키웠다. 우리 가이드랑 다시 만나서 쿰부 히말라야 서킷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약속했어요. Promise.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3월 17일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났다. 평균 고도 5,400m, 3개의 고갯길과 3개의 봉우리, 그리고 3개의 베이스 캠프를 넘나드는 쿰부 히말의 9개의 뷰포인트, 그 험난한 길을 무사히 완주했다. 비록 2번의 만남에 불과했지만 안나푸르나와 쿰부의 산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스며든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인 최초로 하르카 라이의 고향이자 네팔의 고산 민족 라이족이 사는 땅에 초대받았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나라다. 소수민족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는 인종과 언어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전통 의상과 문화가 숨쉰다. 산악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고산 민족으로는 에베레스트 인근 솔로 쿰부 지역의 셰르파, 중서부 산간 지역의 마가르, 안나푸르나 지역의 구롱, 카트만두 북부 산악 지역의 타망, 동중부 산악 지역의 선화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난 동부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라이족이 있다. 나는 네팔 동부 솔로 쿰부 지구 마하쿨룽 지역에 위치한 라이족의 마을 붕을 찾아갔다. 쿰부 히말 트레킹을 마친 수르케에서 아찔한 절벽길을 따라 약 85km, 9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네팔 고산 민족 라이들의 삶을 만났다. 우와,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와, 절벽이었구만. I'm lucky guy. Thank you so much. Right? Yeah. Oh, no, don't cry, don't cry. Don't cry. 내일 너희 아빠 집에 보내줄게. 쿰부 히말라야 트레킹이 끝나고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우리는 안나푸르나 여정을 담은 영상을 보며 잠시 추억에 젖어들었다. 쿰부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제비랑 좀 비슷한 셰르파 스프. 바로 앞에 지프 타거든요. 타고 떠납니다. 지금? 빨리 먹어야겠네. 오케이. 술케 아침은 진짜 복잡하네요. 물치랑 버스랑 지프랑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앞에 있는 흰 차를 타고 가이드의 동네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렛츠 고! 야, 내 가이드는 여기서 인싸예요, 인싸. 자기 동네가 여기 근처라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땡가 많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굿모닝. 이 차를 타고 가나요? 이곳 수르케 마을은 쿰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거점 중 하나이다. 인근 고산 마을로 향하는 현지인과 짐꾼,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트레커들 또한 이곳에서 지프를 타고 내리며 각자의 여정을 이어간다. 우리 역시 그 지프에 몸을 실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이동하는 멤버들인 것 같은데 자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으악!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8 people. 이 좁은 지프에 몇 명이나 타고 있나 조용히 숫자를 세던 나와는 다르게 현지인들은 그저 일상인 듯 웃음을 나누며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시작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죠. 잘 있어라 술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네팔은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이다.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비포장도로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솔로 쿰부 지역처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지프가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다.
도로는 좁고 길가에는 낭떠러지가 이어져 때로는 아찔한 순간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하지만 그런 아찔한 순간에서도 시프에서는 어김없이 흥겨운 뽕짝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낭떠러지와는 상반된 이 리듬은 가만히 앉아있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저 멀리 우리가 출발했던 수르케 마을이 보입니다. 엄청 높이 올라왔네요, 진짜. 오호. 와, 이거 진짜 무섭네. 바로 옆은 낭떠러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 그 길목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야 하고 누군가는 바퀴 하나를 허공에 내맡긴 채 조심스레 그 틈을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덜컹이는 길을 따라 9시간 가까운 시간을 달렸다. 중간중간 간이유게소에 들러 숨을 돌리고 때론 길가에서 파는 소소한 간식을 집어들며 이 긴 여정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갔다. 맛있다. 그냥 바나나 맛이 똑같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르카라이의 고향 북마을에 도착했다. 이런 깊은 골짜기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진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다 깊은 골짜기입니다. Your son? 나마스테. 시뮬러 베이스. Total son. Is it your house? 도착했다. 바이. 너무 설렌다. 로컬 여행이라니. 여기가 라이의 고향이자 집이죠. 와, 진짜 고산입니다. 귀여워. Yeah. This is my room? 아, 이거 뭐야? 안나푸르나 갔을 때 라이한테 내가 준 건데, 와, 집에 이렇게 액자해가지고 걸어놨네. 이 캐리어는 쿤보이말 트레킹을 떠나기 전 미리 하르카 집으로 보내둔 것이다. 한국에서 챙겨온 과자와 간식들이 한가득 담겨있다. Supermarkets. Yeah, Korean market. Many thank you. 많이 감사합니다. Same pace. 라이족의 이름에는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민족명이 함께 담겨있다. 니빠항 라이. Total. 니하리카. 니하리카 라이. 니빠항 라이. 니하리카 라이. 이름 뒤에 붙는 쿨룽은 라이족 내부의 하위 민족이자 언어, 문화 공동체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족보나 본관처럼 조상의 계통을 구분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라이는 이들이 속한 산악 민족을 뜻한다. 이처럼 네팔 고산 민족의 이름 속에는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단순한 이름을 넘어 자신이 누구의 후손이며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인 것이다. As far as I know, you're very young. This is your wedding video. Too many people. 네팔 동부 산지에 살아가는 라이족. 이들은 결혼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 치른다. 첫 번째는 약혼식. 신랑의 가족이 신부집을 찾아가 술과 돼지고기 같은 선물을 전하며 두 사람의 결합을 마을 공동체에 알린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은 전통적으로 부부로 여겨지지만 공식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해가 흐른 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춤과 음악, 음식이 어우러진 정식 결혼식이 펼쳐진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공동체의 축복 속에 정식 부부가 된다. 결혼을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천천히 이어지는 관계의 과정이라 여기는 라이족.
그들의 혼례에는 사람과 사람을 묶어내는 오래된 공동체의 지혜가 담겨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르카의 집 곳곳에는 그 특별했던 그날의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अहिले मुझे तपाईँ 25 वर्षको हुनुहुन्छ Yeah. He's a 37. खराब मान्छे 밑에는 다 옥수수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옥수수를 키우고 여름에는 다른 작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바나나네? 아까 먹었던 바나나가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조금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진짜 찐 네팔 화장실입니다. 휴지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안에 물통으로 아이고 좁다. 이걸로 왼손으로 흔히 아는 인도식 있죠? 비슷합니다. 바로 옆 국가가 인도이기도 하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부엌 겸 거실 한가운데 있는 난로에 불을 지핀다. 불을 지피는 일은 곧 저녁 준비의 시작. 난로 위에 냄비가 올려지고 금세 실내는 은은한 온기로 가득 찬다. 이제 밤입니다. 오늘 차를 진짜 하루 종일 타서 밥 먹고 조금만 있으니까 바로 밤인데요. 근데 이 산에 봐봐요. 지금 불빛 봐보세요. 이게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도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라이타운입니다. 라이타운. 진짜 찐 고산 지역의 로컬로 와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저녁 준비에 한창일 무렵 하르카와 아이들이 문을 나선다. 마을이 이렇게 컸구나. 잠시 짬을 내어 마을 언덕 아래 있는 작은 슈퍼에 들르기 위해서다.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간.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은 웃음을 나누는 곳이다. 직업이 가이드인 하르카는 외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오랜만에 마주한 마을 주민들과의 인사가 더없이 반갑기만 하다. 음료수를 샀나 본데요. 우와. 네팔 고산 지방에서 즐겨 마시는 전통 증류주 락시. 따뜻하게도 마시지만 이렇게 가볍게 즐기기도 한다. 맛은 알싸하고 진해서 소주와 막걸리 사이쯤 청주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스토프에다가 하네. 이곳에서 감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다. 차가운 기온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짧은 재배 기간에도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삶에 꼭 맞는 작물이자 산악마을의 식탁을 책임지는 일상의 중심이 되어왔다. 오늘 저녁은 하르카표 감자튀김. 바삭하게 구워낸 감자에 슈퍼에서 사온 맥주 한 캔을 곁들이면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정겨운 한 끼가 된다. Good morning. How was your sleep? Oh, very nice. Nice. 5-star hotel. Take a best food. Okay. After egg or Egg is last. last? 히말라야에서는 가이드고 집에서는 쿠커네. 제가 신라면 좋아하는 거 알고 라이가 따로 신라면을 구해왔습니다. 진짜 잘 끓였다. 아침 식사가 시작될 무렵이면 이 집의 또 다른 식구들도 하나둘 밥을 받는다. 하르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은 암탉과 병아리 그리고 흑돼지 2마리가 있다. 야, 이 지리산 흑돼지가 있네. 귀여워. 와, 신기하다. 얼굴을 쳐박고 먹네. 오늘 오전은 트레킹 후 미뤄두었던 빨래를 털어내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점심시간. 우와, 완전 신선하네.
방금 딴 양배추입니다. 오늘 점심은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예정이에요. 한국을 떠나오기 전 하르카 가족을 위해 어떤 음식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했었다. 그때 떠오른 메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의 국민 간식 떡볶이. Have you ever you're this your wife? No. First time? Yeah. It's a very simple. This is 떡. 떡. Similar 디도. Rice 쾅쾅쾅. 미리 챙겨온 밀키트에 고산에서 기른 양파와 대파, 양배추를 더하니 제법 그럴듯한 떡볶이가 완성됐다. 먹어보세요 한번. 에그요 and 떡볶이 소스. Okay. Shaking. It's a real delicious. 밥도둑. You know 밥도둑? 오, 잘 먹네. 점심시간이 지나 하르카의 친한 이웃이 집을 찾았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마을 구경에 나섰다. 동네 구경을 갑니다. 벙 바잘 에알리아. 벙은 여기 지역 이름이고요. 바자르는 마켓을 뜻합니다. 장이 들어서는 곳을 바자르라 그래요. 아, 여기가 바자르예요? Yesterday is a big market. 아, 오늘 토요일에만. 신기하다. 바자르는 여기에밖에 없답니다. Restaurant. There's you can food that make food and some 아, soup, chow mein, like mom. I know. Yeah. 여기서는 only just eat. Eat. 아, 근데 여기 요리도 하나 보네. 쿠킹? That's cooking in yesterday. 아, 여기서 물건을 사서 왼쪽에 있는 데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초정집이네. 아, 식유식당이네요. 아, 세상 참 다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하르카가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는데 뭐죠 이 수상한 기운은? 이 마을에 외국인이 온 게 처음이라서 다들 저를 희귀동물 쳐다보듯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근데 여기 왜 온 거지 도대체? 이곳은 마치 동네 다방이나 카페 같은 곳으로 마을의 남정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만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아주 좋은 데 데리고 왔다 진짜. 와 근데 신기하네. 우와. Tongba is like a makgeolli. 막걸리? This is like a makgeolli, but it's a different one. 이거 같이 먹는 거예요? No, this you can take like juice. You can 아 그냥 먹으면 돼? Just drink? just drink. 전용 빨대네. 그냥 건더기는 못 먹게 하려고. 네팔 동부 고산 마을에서 주로 마시는 발효주인 통바. 찐 수수를 발효시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시는 방식으로 티백 같은 느낌이다. 맛은 쌉쌀하고 끝에 살짝 시큼한 발효향이 올라온다. 원래 이렇게 따뜻해요? 따뜻하. We can put 따뜻함을. 따뜻한 곡물차처럼 천천히 마시기 좋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밖을 나오니 마을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비록 바다가 없는 깊은 고산이지만 이곳 아이들은 마을 공터의 모래밭을 코트 삼아 배구 경기를 즐긴다. 마치 비치 발리볼을 연상케 하는 이 소박한 풍경 속엔 고산 마을의 활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참여해봤다. 좀 이제 좋아하는 하르카 너무 신나게 웃는 거 아니에요? 재밌다. 오늘 저녁은 치킨을 만들 생각이다. 하지만 이곳 고산마을에서는 닭고기처럼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을 슈퍼에도 닭이 모두 떨어진 탓에 결국 인근 마을에서 배달로 닭을 공수해 와야 했다.
슈퍼마켓 가자. 슈퍼마켓. 어제는 낯을 많이 가렸는데 이제 저를 아주 잘 따릅니다. 예. two. How much? 맥주 3캔하고 꼬맹이들 비눗방울 하나씩 사줬습니다. 맥주. Is there no electronic today? Today is electricity is problem. Yeah. Problem? 언제 들어올지 모르네 그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 모락모락 김이 오르며 치킨이 맛있게 익어간다. 아이들은 그런 환경이 익숙한 듯 불빛 하나 없이도 치킨을 먹느라 여념이 없다. You are no guide, you are cooker. 농담이야, 진짜 맛있다. 예. 와, 때마침 전기도 들어왔네. 이거 걷도 되겠다. 아, 근데 분위기 좋았는데. 이야. 이야. 특별히 불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소박하지만 아늑했던 저녁. 그렇게 오늘의 특별한 밤도 조용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왜? 로션 바르는 게 신기해? 나 한번 발라볼래? 자. 이라카. 띡. 1.5 hours, 2 hours we can take by jeep. After from there we can do just trekking. 아. And that in the jungle. The Jungle? forest, just lie grass for garden. Garden. There we can make the gathering. 오, make 예. making. 어, food, 라이 eating. 파티, 라이 파티. Yeah. 오늘 우리는 하르카의 오랜 이웃들과 함께 소풍을 떠난다. 목적지는 랄리구라스 가든. 지프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와, 사람 많다. 와, 나마스테. 예. 한국에서 온 손님인 나를 맞이할 겸 봄꽃이 한창인 이 계절을 즐길 겸 하르카의 친한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 모인 이 많은 식구들이 향한 곳, 바로 이곳 랄리구라스 가든이다. 랄리구라스는 네팔의 국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봄이 오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이다. 랄리는 붉다, 구라스는 진달래과 식물을 뜻한다. 붉은 진달래, 이름처럼 한국의 진달래와도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랄리구라스는 나무에서 자라며 꽃잎은 훨씬 더 풍성하고 두툼하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방문한 날은 마침 랄리구라스가 절정을 맞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아,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거구나. 워크? From here we can walk that side. 와, 다들 소풍 간다고 바리바리 싸두고 왔네. 아,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미 지프로 1시간가량 달려왔기에 목적지는 당연히 코앞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다. 대체 이 소풍을 언제 시작하는 거지? 혼란스러웠지만 어쩐지 웃음부터 났다. 더 놀라운 건 고작 5살도 안 돼 보이는 꼬마들이 아무렇지 않게 산길을 오르고 있다는 것. 작은 이마인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어른들의 뒤를 또박또박 따라 걷는다. 그제야 문득 이 아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고산이 놀이터였다는 걸 깨달았다. 와, 벌써 이만큼 왔어? 되게 멀리 왔네. 근데 이거 다 고사리 아닌가? 고사리 맞는 것 같은데? 아, 지천에 깔린 게 고사리네. 딱 봄철에 이렇게 고사리 딱 올라오잖아요, 시즌이. 우리나라였으면 이 진작 다 캐갔지. 아, 네팔에선 고사리를 안 먹나 보네.
엄청 많습니다. 저기 들소도 있네. 방목해서 키우는 건가 봐요. 랄리고라스가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위에 언덕 올라가면 끝일 것 같은 느낌. 아까깐 버팔로, 이건 들소. With destination Everest Base Camp? 지프에서 내려 걸은 지 어느덧 1시간 반. 우거진 숲으로 접어들자 주변에 화사하게 핀 랄리구라스가 하나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와, 이런 평원이 있었네. 야, 계속 올라가는데요. 피크닉 맞아 이거?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오늘의 도착했구나. 피크닉 장소에 도착했다. 하락하는 물 들어가네요. 또 와서 여기서 요리도 해먹을 생각인가 봅니다. 땔감이라도 만들 셈일까? 이웃 꼬마는 도착하자마자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곧바로 식사 준비가 시작되고 밥이 완성되기 전까지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 멀리서 온 이방인의 가자가 이 고산의 숲속에선 제법 특별한 간식이 되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한 통바, 거기에 후카까지. 피크닉 후카요? 이걸 여기까지 들고 오다니 웃음이 났다. What's that? 버플로? 오늘의 메뉴는 버팔로 고깃찜. 우리나라의 고깃찜과 꽤나 비슷한 조리 방식이지만 향신료가 더해져 조금 더 이국적인 풍미가 느껴진다. 조금 전 그 꼬마가 깎던 나무는 땔감이 아니라 탈 것이었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가파른 경사면을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산속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이런 놀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일지도 모르겠다. 그저 보기만 해도 꽤 재미있어 보였다. 하르카는 여기서도 요리사였다. 낯선 향이 코끝을 간지렸지만 어느새 침이 고일 만큼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기다리는 동안엔 자연스레 춤판이 벌어졌다. 하르카 부부는 흥을 참지 못하고 어깨부터 들썩였다. 특히 하르카는 절제가 좀 필요한 수준이었다. 찜 요리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요리가 완성되기 전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물이 더 필요해서 물을 뜨러 갑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엔 내가 물동이를 들기로 했다. 꽤나 무거웠는데 하르카는 뒤에서 웃기만 하더라. 그 사이 남은 이들은 지천에 피어있는 랄리구라스를 모아 소박한 꽃장식을 만들었다. 우와, 꽃을 잔뜩 따오셨네. 와, 저기 뭉쳐놓으니까 진짜 예쁘네, 꽃이.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 찾아왔다. 압력솥에서 부드럽게 익어나온 버팔로 고깃찜. 진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됐다. 관광지가 아닌 진짜 네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먹는 진짜 음식. 그 문화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 네팔 사람들처럼 손으로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다. 라이족과 함께한 이색적이고 깊이 있는 고산의 하루. 서로의 언어는 다르고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과 미소 그리고 함께 나눈 따뜻한 한 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과 나눈 이 소박하지만 특별한 피크닉은 언젠가 문득 떠오를 아주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피크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집으로 1시간, 거기에 2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인데 여기서부터 집까진 걸어서 간다고 한다. 역시나 고산민족인 건가? 이들은 그저 묵묵히 당연하다는 듯 출발 준비를 한다. 다른 일행들은 짐을 정리해 곧장 내려가고 우리는 랄리구라스가 더 많이 핀 곳을 잠깐 들렀다 가기로 했다. 이곳의 고도는 해발 약 3000m. 산기슭을 따라 걷자 몽실몽실 피어난 랄리구라스가 끝없이 이어졌다. 올라갈수록 훨씬 많아지네. 날씨만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그래도 참 예쁘네요. We go there? No? It's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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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lax. Oh, very nice. But the weather is not good here. Yeah, yeah, Weather very clear. That's very Yeah. nice view from here. yeah. Blue skies. Yeah. But real trekking weather is nice. 흐린 날씨 탓에 맑고 푸른 산을 보진 못했지만 와, 이제 그조차도 아쉽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와, 예쁘다. 이 생긴 게 우리나라에 있는 철쭉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꽃봉오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엄청 예쁘네요. 아까 보니까 하르카가 딱 떼가지고 똥꼬 빨아먹더라고요. 그 철쭉 떼가지고 꿀 빨아먹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야, 예쁘다. 엄청 많이 피어있네요. 와, 이렇게 초원이 이렇게 또 산에 있네. 아, 이 파란하늘이 얼마나 예쁠까. 참 아쉽습니다. 와. 아, 이렇게 해서 내려가나 봅니다. 와, 우리 진짜 고산에 있구나. 언제 하산하냐? 아, 지금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도 여기도 지금 마을이랑 다 있습니다. 여기. 아니, 웬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아, 이쪽으로 오고 있네. 우와, 씨,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와, 절벽이었구만. 자,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가고 있는 게 신기하다. 아, 역시 고산에서 나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와,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웃꼬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와. 나무를 들고 왔다. 꽤나 재밌어 보여. 나도 한번 도전해봤다. 이렇게 라이족과 함께한 특별한 피크닉이 마무리되었다. 아, 다 왔네. 여기네. 바이 바이, 땡큐. 바이 바이. 바이 라라. 예. 와, 이 땀에 젖은 거 봐. 아, 빨래 좀 해야겠다. 저녁 시간. 오늘은 간만에 네팔 현지식을 먹는다. 트레킹 중에도 자주 먹었던 달밭 떡거리. 달밭은 콩으로 만든 수프이고 떡거리는 다양한 야채 반찬을 뜻한다. 네팔을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하르카가 직접 만든 달밭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하르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My mom. 와. Very simple but very old. No, very nice crowd. Yeah. Oh yeah. Wow, so nice. I'm cutting it. Wow. Yeah, no, yeah. Thank you. I like it. Funny formula line. Yeah, yeah, yeah. Hey, Yeah. So matching, you know, yeah. 카다 스카프에는 상대의 앞날이 밝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만난 라이족 사람들은 참 따뜻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었다. 떠나는 날 그들이 내 목에 걸어준 카다 스카프를 매만지며 나는 생각했다. 언젠간 네팔에 다시 오게 된다면 높은 설산과 웅장한 대자연도 좋지만 날씨가 유난히 화창한 어느 봄날 파란 하늘 아래 드넓게 핀 랄리고라스를 만나러 이곳을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바이 리팡 미알카 잘 있어 라이타운